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자, 이제 정말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그동안 공부해왔었던 학습 패턴 잘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실력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 관리와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 수업에서는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영어 영역 풀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실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준비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리딩이라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스태미나 무엇이 될까요? 그래요. vocabulary. 기본적인 어휘력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정말 공부가 안 되고 슬럼프다라고 느껴지는 날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어휘 학습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그래머 스킬을 잘 녹여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승자의 노하우가 될 거라는 거.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영어 영역 풀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는 듣기 영역이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리딩 파트의 첫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리딩 파트의 첫 문제 어떤 상황일까요? 맞아요. 시간적으로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이 초반 문제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너무 할당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다루어 봤던 후반 부분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확보를 못할 수 있는 불상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초반엔 시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생각하면서 쉬운 문제인 만큼 빨리빨리 내가 정답을 찾고 넘어가자라고 전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쉬워도 정답을 만들어내셔야 정확한 실력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8번 문제는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였고요.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편지 글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광고 홍보 글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초반에는 인사말이나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소개 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글에서는 보통 중괄식 구조, 즉 중반 이하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누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캐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I'm Charis Reeves. 나는 누구예요? 뭐 필요 없어요. Manager? 나 매니저예요. 어디에? 자, Tune Skill Company. 기업의 매니저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if가 나오면서 이 글에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컨디션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If you're interested in new webtoon making skill and techniques. 지금 나왔어요. 웹툰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그런 컴퍼니가 된 것 같아요. 자, 너가 이러한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이 필요하다라면 This post is for you. 자, 이 포스팅은 너를 위한 거야 라는 패턴에 일단 목적의식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This year, 올해 we've launched. 우리가 지금 런칭하였습니다. 자,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무엇을? Special online courses. 특별한 온라인 과정을 런칭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오픈되었나 봅니다. 자, which contain, which 이하의 내용은 이 온라인 코스가 어떠한 과정입니다. 라는 디테일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파악하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정답이 있다면 빨리 찍어내는 것도 실력이 될 것 같아요.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보기 들어갑니다.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를 홍보하려고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웹툰 괜찮고요. 그리고 온라인 코스를 런치하였다라고 하였으니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여기서 1번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보기에서는 웹툰 작가 채용 정보. 아, 작가를 채용하겠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 두 번째 들어갈게요. 신작 웹툰 공개 일정. 아, 웹툰을 보라고요? 자, 3번, 4번 들어갈까요? 웹툰 창작 대회. 아, 출품하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아, 기본적인 스킬과 테크닉이니까. 자, 그럼 내용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까지 확인이 됐냐면 온라인 코스를 런칭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내용을 독해, 즉 읽기가 아니라 지금 이 과정 이외에 다른 컨텐츠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글 첫머리, 즉 문장 첫머리를 파악하면서 툭툭 뛰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면서? course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바로 확인 들어갑시다. Each course, 각각의 과정은 consist,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contain,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Each course는 consist,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자, 그 다음 내용 또 툭 튀어보도록 할게요. Moreover, 추가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이 courses are designed. 자, 이 과정은 어떻게 고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It costs, 비용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들어갈까요? 이런 식으로 스킵하는 거예요. 스킵. 자, our courses, 우리 과정은요. 자, talented and experienced instructors. 아, 이러한 아주 재능 있고 아주 경험 많은 강연자들, 강사들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new world,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예요. 까지 나왔습니다. 확인했던 바처럼 코스에 대한 디테일만 나와 있지 그 외에 채용 정보나 신작이라든지 대회에 대한 이야기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1번이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하시라고요? 목적과 관련된 패턴에서는 초반에 내가 누구다 자기소개하기가 나온 후에 중반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흔하지 않지만 중괄식 구조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패턴의 글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정답 처리되었고요. 그 다음 19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고요. 워밍업 과정일 거예요. 자, 반드시 시간 관리하셔야 된다라니까. 신경 변화와 관련된 패턴입니다. 신경 변화 어떻게 대비하시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신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들을 좀 더 챙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선 영상 수업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안에 기본적으로 신경과 관련된 어휘들 수록해 두었으니 그 부분 잘 확인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경 변화와 관련된 형용사를 공부하시면서 더불어서 분사와 관련된 패턴, 즉 감정 동사들의 분사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쓰임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요. 자, 그럼 신경 변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신경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게 될 거예요. 변화를 체크하셔야 되니까. 자, 그런 경우에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라면 읽기 전에 바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패턴 중에 문장 부어도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랍니다. 자, 문장 부어 중에 보통 쿼테이션 마크라든지 아니면 하이픈, 대쉬라든지 아니면 캐피탈 레터, 대문자로 뭔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시선을 확 낚아챌 수 있는 일종의 시그널 구실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럼 지금 지문에서 데이비드의 심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쿼테이션 마크가 많이 보여요. 쿼테이션 마크 중심으로 한번 치고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he thought. 이렇게 생각했대요. My bus isn't here yet. 버스가 아직 오지 않았어. I can be late on my first day. 나 첫날 지각할 것 같아. 어우, 지금 이것만 봐도 느낌이 빡 와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어때요? Capital letter. 그 다음 exclamation. 뭐라고 하죠? 느낌표라는 문장 부호가 보여요. 어떤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지금 한숨 쉴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하고 똑같아. 근데 그 다음에 luckily.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한숨을 쉬고 난 다음에 luckily 좋고요. 그 다음 lean back. 귀댄 거예요, 뒤로. 그 다음 deep breath. 아주 깊게 숨을 쉬었대요. 그리고 이런 단어 좋죠, 여러분들. able to relax. 자,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릴렉스 할 수 있었어요. 이것만 딱 봐도 여러분들, 자, 바로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볼래요? 보기 1번에 relieve 좋아요. 자, 그리고 보기 3번 볼래요? confused.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confuse로 정답 처리하는 사람은 정말 그냥 눈 감고 찍은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delighted.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thrilled. 스릴 있어요. 딱히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뒷부분의 포인트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 3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위쪽을 한번 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쪽의 느낌은 다 잡힌 것 같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tarting a new job.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 있죠? 근데 버스가 오지 않아. 어떨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느낄 수가 없잖아. 자, couldn't feel easy. 편안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3번 보기 들어가 볼래요? Pleased. 기분이 좋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indifferent. 관심 없어요.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bored. 지겨워. 이런 것도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초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첫날인데 버스가 제대로 지금 오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자, 전체적인 패턴에서 우리는 nervous.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가 버스가 왔어요. 그럼 당연히 relieved. 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한 것 같아요. 긴장이 풀어졌어요.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1번 보기가 정답 처리되어야겠죠.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이쯤 되면 슬슬 워밍업 되었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장하는 문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맥락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맥락 파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what 잡고 메인 아이디어 잡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문이나 이러한 패턴으로 논설문, 설명문 구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두 갈씩 초반에 메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는 미갈씩 후반에 메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는 양갈씩 양쪽에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는 구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들어갑시다. values,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가치 alone, 가치 alone 자체는요. Do not create and build culture. 문화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설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들어갔으니 가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패턴이 나왔어요. 근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는 value라는 단어와 culture이라는 단어. 이 아이가 뭔가 연관관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living,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자, 살아가는 거에 무엇을 사는 거예요? Your value only some of the time. 어떤 특정 시대의 당신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 자체는요. 어때요, 여러분들? Does not contribute to cre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e. 문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maintenance, 유지하는데 아무런 기여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only do not create라고 했었던 패턴에 그것만으로는 안 돼. 뭔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안 돼.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죠?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changing, 바꾸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뭘 바꾸라는 거예요? 뭘? value, 가치를 into behavior,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가치도 가져가고 행동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already half the battle. 전투의 절반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그게 다는 아닌가 봐. 자, 그럼 하나씩 챙겨갈까요? value,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가 changing, 바뀌어야 돼요. behavior,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 빨리 찾으러 갈까요? certainly, 명백하게. This is a step. A step, 그건 하나의 단계야. 뭐? The right direction. 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요. 자, 그럼 더 필요한 것 뻗에서 나오겠네요. Those behaviors, 그러한 행동은 must, 의미상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그널이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필요합니다. 뭐가? shared, 공유되어져야 되고 distributed, 퍼져나가야 돼요. widely,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야 돼요. throughout the organization. 조직을 통해서 조직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along with, 함께.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A clear and concise, 아주 명백하고 정확한 description,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description 하면 뭔가 진술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value라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로? behavior로, 행동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공유되어져야 되고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뭘 더 가지고 있어야 되죠? description, 뭔가 정확한 기술, 서술, 뭔가 작성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을 다 챙기고 나면 culture, 문화가 만들어질까요? 자, 여기까지 판단한 후에 한 절반 정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읽을까? 시간이 많다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읽다가 필요 없는 정보를 읽었다라면 시간이 이미 여러분들은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그냥 버리기엔 불안하고 그냥 읽자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방법이 뭐죠? 맞아요. 시그널 중심으로 내용을 캐치하는 겁니다. 자, 시그널을 파악할 때는 일단 핵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 대조와 관련된 패턴과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 원인 결과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내용상 잡아내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킴을 한다라는 패턴은 제가 앞선 문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 문장의 초반 부분을 스킵 하시면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it was not enough, 충분치 않아요 라는 패턴부터 마지막까지 일단 대조나 또는 원인, 결과와 관련된 시그널은 초반 문장에서 보이지 않아요. It was not enough, just like, 근데 여기서 just like가 뭐예요? just like, 뭐뭐처럼, a sports team, 스포츠팀처럼, 이건 누가 봐도 example과 관련된 패턴이겠죠? 누가 봐도 마이너 정보입니다. 메이저 정보가 아닌 경우가 될 테니 이 부분 이하에는 그냥 마이너 정보예요. 그럼 속 편하게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핵심 가치, 공유라는 말, share 괜찮았고요. 가치라는 말, value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립해야 됩니다 라는 맥락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일단 필요한 걸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고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change 나왔었어요. 지도자는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지도자와 관련된 언급은 지금 중요한 메이저가 나오는 단서에서 한 번도 없었잖아요. not mentioned 타입의 내용은 일단 배제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바로 들어갑시다. 조직 내 문화가 공유되기 위해서 공유까지 괜찮아요. 문화까지도 괜찮고요.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 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라는 패턴 지금 확인하였던 중요한 키워드에선 없었어요. 됐죠? 자, 2번과 3번 역시 not mentioned로 오답 처리할게요. 3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직의 핵심 가치 실현 괜찮아요?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자, 의사소통과 관련된 패턴 역시 우리가 잡았던 키워드 패턴 없었습니다.
자, 4번,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직의 문화 형성에는 가치를 반영한 행동의 공유를 위한 명시적 지침이 필요하다. 어우, 말이 왜 이렇게 어렵대?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필요한 게 뭐예요? culture라는 말은 지금 본문 안에서는 culture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보기를 봤더니 조직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문장에 culture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자, 일단 조직 문화를 위해서는 value,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 behavior,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오케이, share and distribute, 공유되고 퍼져나가야 되고 along with, 뭐와 더불어 description, 하나의 서술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자,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조직 문화 괜찮고 핵심 가치까지는 괜찮은데 더 이상 필요한 내용이 없잖아요. 반면에 5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가치라는 단어도 보여요. 행동도 보여요. 그리고 공유, share and distribute 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리고 명시적, clear and concise, 지침, description. 자, description 이라는 맥락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답은 5번 처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어서 오답 처리가 되는 거고 2번, 3번, 4번은 전혀 상관없는 패턴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반적 패턴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 5번 처리하시면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1번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문 안에 밑줄이 나와 있었을 거고 그 밑줄과 관련된 의미가 내포하는 그런 어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는 아닙니다. 포인트는 핵심적인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아마 밑줄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부분은 나름 은유법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는 거. 그 은유법을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패턴이 주제, 주장, 어떤 요지를 파악하는 맥락이 될 거예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Non-stick frying pan. Non-stick. 스틱 하면 들러붙는 거예요. non-stick 하면 들러붙지 않는 게 되겠죠? 들러붙지 않는 frying pan. frying pan, 날아다니는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주로 엄마가 맛있는 요리 많이 해주죠? 그 frying pa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밑줄을 봤더니 아주 아래쪽 후반에 나오네요. 자, 초반에 핵심 파악한 후에 바로 내려가서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how, 어떻게, how라고 시작했으면 의문문인가요? 아유, 마침표 찍혀 있잖아요. 그럼 의문문이라기보다는 연결어로 활용했을 것 같습니다.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당신이 어떻게 집중하는지는 play, 여기 동사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how라는 I는 뒤에 나오는 you focus라는 동사를 연결해서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준 일종의 접속사, 연결어 기능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가 attention, 집중을 하는 그런 방법, 어떻게 하는지가 play a critical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어디에서요? in, 전치사 뒤에 다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how 연결어가 들어가 있네요. 역시 how 연결어가 들어갔다라는 걸 보니 동사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How you deal with stress.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가 나왔네요. 즉, 집중하는 방법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 같죠?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Scattered attention. 자, 지금 여러분들 막 혼란스럽게 막 분리된, 분산된 attention이라고 하면요. 해로워요.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그러한 능력에 오히려 해가 될 거라고요. 그럼 집중을 분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말이야. Even though your attention is scattered, 네 집중이 분산된다 할지라도 it is narrowed focus. 자,
하나로 집중이 되면 for you, 너한테 말이야 are able to fixate 너는 뭔가 수정할 수 있어, 고정할 수 있는 거야. Only the stressful part of your experience. 이건 무슨 말이지? 자, 일단 전반적인 패턴을 봤더니 너 뭔가 수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요. stressful한 파트를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when과 if로 설명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when 들어갔네요. Your attention을. 자, 너의 집중의 spotlight, 어떤 초점이 is widened. 넓어지게 되면 you can more easily 너는 좀 더 쉽게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내보낼 수 있더라고요. 아, 이제 좀 더 직관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Because I even though fixate only the stress part. 자,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뒤쪽에 when 이하에 아주 쉽게 나왔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너가 spotlight가 즉 attention이 widened 넓어지면 훨씬 더 수월하게 스트레스를 let go 자 내보낼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put in perspective matter more respect. 자, 네가 지금 어떤 좀 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점에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not get rocked. 하나로 지금 가두어지지 않는 거야. 너의 어떤 하나의 파트에 가려지지 않게 되면 이라는 맥락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쉽게 갑시다. 여러분들의 attention의 포인트를, spotlight를 넓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맥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후에 우리 지금 non-stick frying pan 붙지 않는 프라이팬이 pan이 무엇인지 바로 한번 확인 들어갑시다. It is like 뭐 같은 거예요? Transforming. 바꾸는 거예요. Yourself. 너 스스로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Into a non-stick frying pan. 붙지 않는, 들러붙지 않는 팬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You can still fry an egg. 에그를 여전히 여러분들은 자, fry 할 수가 있고요. But 하지만 the egg 그 달걀은요, won't stick to the pan. 그 팬에 붙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맥락이 만들어졌네요. 즉, 하나만 찾으셨으면 돼요. 어떤 거? 관점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맥락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non-stick frying pan이에요. non-stick frying pan이 뭐예요?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건 스트레스에 결과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점을 넓히게 되면. 그래서 non-stick frying pan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deal with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한다면 좀 attention을 widened,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 패턴만 딱 기억하고 보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Never bring confront. Never bring confront 하면 직면하다라는 뜻이죠. 직면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들 본문 안에서는 face, 직면하다 하고 동의어가 될 거예요. face, 직면하다. confront, 직면하다. 또는 쉽게 meet이라는 단어도, 즉 만나다라는 meet이라는 단어도 직면하다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문제나 과제에 직면하다, 닥치다라는 단어 쉽게 갈까요? face, meet, 그 다음 confront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직면하지 않아요. Any stressful experiences in daily life. 자, 일상생활에서 절대 스트레스풀한 경험에 직면하지 않는 거, 그게 어딨어요? 직면하면 deal with 하셔야 되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broadening. 넓히는 거예요. 이 단어 괜찮죠? perspective. 관점을 넓히는 거예요. 목적 나오네요. to identify. 좀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The cause of stress.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관점을 넓히는 것. 자, 위에 broadening one's perspective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함인가?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닥치면 attention을 좀 더 widened, 넓혀서 그걸 deal with 더 easily, 쉽게 이까지밖에 표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Rarely, 좀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confining 하면 국한시키다, 정의하다 라는 맥락이니까 한정하다, limit이라는 단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좀처럼 한정하지 않는 거예요. one's attention.
자, 개인의 어떤 집중을 한정하지 않는 거에 국한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Positive aspect of an experience. 자, 지금 좀처럼 국한하지 않다라는 건 어떤 넓힌다라는 거에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positive aspect라는 패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놔둡시다. 자,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Having a larger view of an experience. 어떤 경험에 좀 넓은 view, 시야를 가지는 거. beyond,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가서? It's a stressful aspect. 그것의 어떤 stressful, 아주 스트레스한 그러한 측면을 넘어서서 넓은 견해를 가지는 거. 넓은 경험에 대한 견해를 가지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When 다음부터 확인해 보자라고요.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is widened. 더 넓어지면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이렇게 들어갔으면 결과적으로 wide perspective. 관점이 넓어지면 더 잘 deal with stress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 나왔잖아요. 4번 느낌 괜찮아요? 5번 확인 들어갑니다. Taking stress into account. 자, take something into account라고 하면 설명을 하다라는 맥락이지만 뭔가 좀 고려하다, 중요성을 두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뭔가 고려를 하는 거예요. as 뭐로서요? A source of developing wide view. 광범위한 시야를 developing, 발달해 나가는 source, 자원으로서 이 아이를 고려한다라는 패턴인데 지금 뭔가 시야를 넓히는 능력을 개발한다라는 패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attention을 넓힌다라는 패턴. 그럼 이 느낌이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를 찾아야 되니 이번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좀 더 밝히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positive aspect라는 패턴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맥락은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일단 견해의 관점을 넓혀라 라는 맥락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담고 있는 4번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혹시나 2번이나 3번 정답 보기에 여러분들 만약에 손이 갔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 이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에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객관식 문제 풀으실 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만 답을 유도해 나가셔야지 상상하며 문제 풀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따라서 4번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자, 바로 2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요지. 주장과 주제와 요지.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문제풀이 방법도 거의 비슷하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고 핵심적인 흐름, 초반과 또는 후반에 공략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스킵하기 위해선 적절한 시그널에서 눈을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Being able to, 자, prioritize your responses. 자, prioritize 하면 우선순위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의 어떤 응답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 이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것이 allows, 하게 해줄 거야.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개개인의 고객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뭔가 접촉하고 그런 소통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맥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의 내용은 크게 여러분들이 안 봐도 일단 핵심을 잡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좀 눈으로 빠르게 한번 스킵을 해보도록 할까요? Be one-off interaction. 그냥 단순한 하나의 어떤 관계, particularly delightful, 자, 아주 특별한, 기분 좋은, 또는 accepting, 기분 나쁜 경험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하나의 interaction, 관계를 말하는 거네요. 또는 the development of a longer term relationship 하면 장기 관계의 그러한 뭔가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발달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결과적으로 your customer base, 너의 어떤 고객의 리스트 베이스에 뭔가 영향력이 있는 개인과
좀 더 지속적으로 오래 연관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결과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해석 안 되면 버리도록 할게요. 바로 if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문장 초반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독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핵심을 파악했잖아. 그럼 핵심을 파악했으면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라고요. 일일이 뒷부분에 독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궁색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문장 첫머리로 또 띄워보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알아요? 반복되고 있을지. 특히나 when이나 if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소 난해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쉽게 풀어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if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You have posted a favorable comment. 너가 좀 더 호의가 있는 호의성의, 즉 기분 좋은 코멘트를 게시했단 말이야. 또는 그 어떤 코멘트라도. For the matter about the brand, 브랜드가 됐던, product, 물건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뭐 여러 가지가 됐네요. 즉, 커멘트를 포스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Think about.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 라는 패턴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네요. 무엇을 생각 한번 해볼까요? What would it feel like? 네가 말이야, if you were personal. 자, personal. 네가 만약에 개인적으로라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acknowledged by the brand manager. 그 브랜드 매니저에게 acknowledged. 인정을 personally, 개인적으로 받은 거라면, 예를 들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It would feel like. 그런 느낌이 나올 거라고요. 아, 결과적으로 뭔가 내가 코멘트를 포스팅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favorable comment. 뭔가 호의성의 포스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매니저의 acknowledged, 인정을 받은 그 개인적으로 그 느낌을 받은 상황을 example로 만들어줬고, 그럼 일단 general,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포스트를 한단 말이야. 포스트하는 이유가 나와줘요. 왜 포스트를 하는 거야?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Something to say,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거겠지. 또는 뭐 특별하게는 뭐예요 여러분들? 포스팅을 하는 거야. 포지티브한 코멘트를요. 그들의 어떤 표현이나 또는 appreciation, 뭐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자, 근데 거기서 보면 because가 또 나오죠. general과 particularly 사이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그 코멘트라는 아이가 because they want to be recognized for having said it. 나 그거 말하고 있어 라는 걸 좀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로 뭔가 포스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valuable comment가 됐던 whatever, any comment가 됐던 결과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사람은요. recognized, 나 지금 할 말이 있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포스팅을 한다라는 맥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뉘앙스 한번 잡아볼래요? 자, valuable 라는 단어와 positive, 특히나 긍정적인 어떤 말을 해줄 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모든 상황에서 전반적 패턴에서 커스터머가 자신의 코멘트를 포스팅을 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게 valuable 하고 positive 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핵심적인 시그널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기본적으로 내용, 마무리, 확인, 머릿속에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핵심적인 중간 시그널 없으면 일단 마지막 문장 바로 확인 들어갈까요? These가 뭐예요? These 찾기 위해서는 앞문장 살짝 한번 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The sad fact. 아, 슬픈 사실은 말이에요. That most brand compliment. 대부분의 브랜드, 상표와 관련된 compliment. 칭찬은요. Go, 어떻게 돼요? Unanswered. 답변을 못 받아요. 답변이 없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Lost opportunities. 기회 상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에 대한 상실이죠? To understand. 이해와 관련된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what drove the compliment and create a solid fan based on them. 그들에게 아주 solid, 확고한 팬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기회 상실이라고요.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긍정적인 코멘트인데도 답변을 안 해주니까 아예 팬이 안 생기는 거지. 왜요?
그 포스팅을 했던 사람은 내가 이런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니즈를 해결을 안 해주니 몰라. 난 여기 팬 안 할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고객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고객의 피드백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 면밀하게 분석한다?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갑시다. 신속한 고객 응대. 고객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신속하게 반응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건 좀 상황관계가 이상하게 엮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응답에 내가 반응을 해주면 내 팬이 될 수 있다. 이 패턴만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럼 3번 아닌 것 같고요. 브랜드 매니저에게는 고객의 부정적인 의견, 아니 긍정적인 의견에 내가 답변해주자라고요. 반응해주자라고요. 그럼 팬이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잡으면 3번, 4번 당연히 아닌 것 같죠?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브랜드 새로운 이미지 창출.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가 지금 키워드로 잡은 건 뭐죠? 긍정적 코멘트에 반응해주기. 그럼 팬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 잡자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22번 지문안에서는 내용은 많았으나 핵이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흐름이었습니다. 나름 긍정적이고 그리고 호의 있는 코멘트에 리스폰스 반응을 해주면 원인. 어떻게 된다? 내 팬이 될 수 있다고요. 내 브랜드에 대한 팬이 될 수 있다라고요. 원인 결과 패턴입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거 깔끔하게 1번 보기였고요. 정답은 1번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제 문제로 들어갈까요? 요지 문제와 주제 문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오네요. 매니저 이야기입니다. 자, natural resources. 자, 지금 natural resources라고 하면 어떤 자원이 될 거고요. 천연 자원의 매니저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어가 됐습니다. place 동사 나왔습니다. 자, 기억 한번 해볼까요?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라는 단어 기억해 봅시다. face, meet, confront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면하게 될 거예요. market incentives. 시장의 어떤 동기부여나 저기서 인센티브를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이익, 이득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마켓 인센티브를 하면 시장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 이익이라고 하면 they provide financial reward for exploitation 하면 자, 결과적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착취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그 재정적 보상으로서의 시장 이익 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까지 만들어졌네요. 자, 그 예라고 하면 당연히 앞쪽에 있었던 그런 natural resource의 매니저가 직면하는 상황이 들어갈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financial reward가 잡혀야 된다는 거. 자, owner. 누구의 owner예요? of forest. 숲의 주인은요. have. 가지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market incentive. 시장 이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어떤 행동을 통해서 to cut down trees. 나무를 베어버리면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요. manage the forest. 그 숲을 관리하기보다는요. 그 관리한다라는 패턴에서 포인트 잡읍시다. A rather than B 하면 앞에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A rather B 하면 뒤에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만약에 rather than 다음에 어려운 어휘들이 쭉쭉쭉 나왔다라면 여러분들 rather than 이하를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나무를 벤다 해서 마켓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까지만 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뭐라기보다는요. manage the forest. forest를 관리한다라기보다는요. 어떤 걸 관리해요? carbon capture, wildlife habitat, flood protection, 뭐 야생동물도 관리하고 서식지 관리를 하고 홍수도 보호하고 other ecosystem service 다른 어떤 생태계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거 관리하는 거라는 패턴이 쭉쭉쭉 만들어졌네요. 알겠죠? 자, 그걸로 결과적으로 숲을 벤다, 나무를 벤다라는 게 더 이득이 될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서비스는요, 당연히 이러한 서비스라고 하면 위쪽에 나온 rather than 이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서비스는요, provide the owner, 오너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No financial benefits. 이렇게 나오네요. 포인트는 이거네요. 결과적으로 숲을 관리한다라는 저런 행위들은 financial benefit, market incentive가 없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서 unlikely to 일 것 같지가 않아요. influence management 뭐에? decision 관리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도 않다라고요. 이런 부분 어떤 부분? 숲을 관리하는 부분들이요. 여기서 포인트가 확 전환될 것 같아요. 컨트라스트 잘 잡아야 되겠죠? 특히나 메인 포인트와 관련된 문제에서는요. 자, 핵심 바뀔 수 있어요. 자, 바뀌기 전에 정리합시다. 자, 결과적으로 market incentive는 financial benefit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market incentive와 financial benefit이라는 I는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돈과 연관되어 있으니 만약에 숲과 관련된 패턴이라면 나무를 베는 것에서 돈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를,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요. 여기까지 포인트가 잡힌 거예요. 다음부터 바뀔 것 같죠? 흐름 정리되었고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 economic benefit.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요. provided by these services. 이러한, 즉 결과적으로 돈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서비스가 제공하는 economic benefit이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may exceed. exceed 하면 능가하다, 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초과할 거예요. The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를 초과할 거라고요. 자, timber의 경제적 가치, timber 목재라는 뜻이니까 위에 쉽게 tree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능가할 것 같다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뒤에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지금 내용을 메이저가 다 나왔나 봐. 아직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차라리 for example 터지면 위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야지. 왜? 아래쪽에 뭔가 대표적인 시그널이 없다라면 아래쪽은 누가 와도 example 디테일일 테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확인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아래쪽에 보면 컨트라스트와 관련된 패턴 없잖아요. 대신에 뭐가 보여요? threats는 보여요. 원인 결과, 결과 같은 거 나올까 봐요. 그럼 크게 흐름 전환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네. 어떤 마무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벤다라는 건요,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inefficient,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요. And, 그리고요, 결과적으로 market이라고 하면요, does not send the correct signal,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요. 까지 나왔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위쪽에 내용 중요한 거 다 나왔어요. Natural resources, 자원, 즉 천연 자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자연이라고 보면 되겠네. 자원을 관리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market incentive, 다른 말로 financial benefit, 다른 말로 결과적으로 financial benefit, economic value 이런 단어로 계속 나왔잖아요. 눈에 직접 보이는 이런 가치는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패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까요? 1번 necessary, 필요성입니다. calculating, 뭔가 계산하는 걸요. The market value of ecosystem service. 생태계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성과 관련된 패턴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natural resource와 관련된 패턴, 즉 자원이라는 아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그 아이는 non-market value라고요. 비시장적 가치라고요. 다른 말로 비시장적 가치는 economic incentive는 아니라는 거예요. financial incentive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ecosystem service의 시장 가치로 뭔가 평가한다라는 맥락은 말이 안 맞죠. 그럼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significance, 중요성, of weighting. 중점을 두는 거, 좀 역점을 두는 거. 무엇을? forest resources, non-market value. 숲 자원의 비시장적 가치에 좀 더 무게를, 중점을 두는 것. 이게 non-market value 아닐까요?
자, 그럼 3번 한번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Impact of using forest resources. 숲 자원을 사용하는 역량. 어디에? 뭐 하기 위해서? To maximize financial benefit. financial benefit 자체에 직간접 패턴은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 아이는 누가 알 것 같으니까요. 자,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Merit of balancing forest market. 숲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뭐하고? Non-market value. 자, 결과적으로 non-market value와 forest market. forest의 시장과 비시장 가치를 balancing 맞추는 거다? 이거 느낌 좋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balance라고 하면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 때문에 이 문제 상상하며 풀기가 될 것 같아요. 왜? 정확한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뭐가 나왔어요? Their non-market value는요, may exceed. 능가할 거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편견에 치우친 상상하기지. 이 본문은 편견에 치우쳐서 balancing이 아니고요. exceed, 능가하다. 여기서 훨씬 더 outweight, 무게를, 중점을 줘야 된다라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은 오답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Way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자,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뭐에? 자, managing natural resources. 자, 천연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효율성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천연 자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financial benefit, financial incentive를 exceed, 능가합니다. 라는 맥락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 결과적으로 이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건 보기 2번이 될 거고 이 2번이 정답 처리되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는 제목 문제 세팅 되겠죠. 메인 포인트와 연관되어서 풀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The concept of all over tourism. 여러분, tourism 하면 관광이란 뜻이고요. over 하면 역시 과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갔죠. over tourism 하면 과잉 관광이 될 것 같아요. 과잉 관광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rest 하면 쉬다 또는 나머지 이런 의미가 되는데 rest on 이라고 하면 based on 하고 똑같은 의미로 기본을 두다, 기초하다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원래 쉴 때 거기서 기본적으로 기반을 다져서 앉아서 쉴 테니까요. 그래서 rest on 기억해 줍시다. rest on, based on 기본을 두다, 근간으로 두다 라는 뜻입니다. particular assumption 아주 특정한 어떤 추정의, 가정의, 가설에 기본적으로 기본을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about people and place. 사람과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common in tourism study. 관광 뭔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든지 또는 social science, 사회과학에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 common, 아주 흔한 것들이죠. 까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over tourism, 과잉 관광이라는 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people과 place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만 짚어내면 되는 거예요. Both are seen. 자, 이 두 가지는 보여질 거예요. Clearly, 아주 명백하게 defined. 자, 정의 내려져서 보여질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people, 사람들은요. framed as bounded social actor. 뭐로써 기본적으로 frame 하는 거예요. 규격을 잡는 거냐면 사회적인 social actor. 기본적으로 사회적 행위자가 되는 게 people이 되는 거예요. either 그게 뭐가 됐든 그 어떤 playing role의 host 주인이 됐던 guest 손님이 됐던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people은 actor라는 거. 자, 그리고 place는요.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are 뭐라고 treated. 자, 결과적으로 다루어지냐면요. as a stable container. 안정적인 어떤 컨테이너 하면 여러분들 박스 또는 어떤 수용 공간, 수용체, 수용할 수 있는 그릇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with clear boundaries. 명백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 일단 정리해볼까요? 사람은 actor고 place는 container.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hence 나왔습니다. Place can be full of tourists. 장소는 당연히 관광객으로 가득 찰 수 있겠죠. And thus 또 따라서 suffer from over tourism. 당연히 과잉 관광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 over tourism 반복된 what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But 핵심 시그널 전환되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What does it mean?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찬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질문 나오면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 나오면 답변이 바로 따라 나올 거라는 거. 자, 다시 말해줄까? Indeed. 진짜 말이야. 참으로 말이야. There are example. 예가 있을 거예요. 어떤 예가 있어요? Particular attraction. 특정한 어떤 유인책이 있는 거예요. That have a limited capacity. 제한되어 있는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더 이상의 관광객, 방문자를 위한 no room. 공간이 없는 그런 곳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such as 뭐와 같은 에펠 타워 같은 뭐 지금 얘가 하나 나왔네요. 포인트는 앞쪽에서 잡지 말고요. 뒤쪽 however 다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ith places such as city, 자, region. 자,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victims over tourism. 어떤 장소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건 example이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over tourism이 반복되고 있고 over tourism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사람이 많다. full of people 이 패턴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over tourism이다 라고 하면 장소에 capacity, 수용 능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장소를 컨테이너로 봤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full of people, 사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victim, 희생자다. suffer from, 고통받는다 라는 패턴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become more complex. over tourism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굉장히 complex, 복잡해. 왜? What is excessive? 과하다라는 것. 그리고 out of proportion. 비율을 능가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요. is highly relative. 아주 상대적이거든요. And might be more related. 뭐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Other aspect. 다른 측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뭐라기보다는 physical capacity. 뭔가 물리적인 그러한 수용 능력보다는요.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상대적이다고?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하나만 잡는 거예요. complex. 즉, over tourism이라는 개념이 people과 place의 상관관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너무 컴플렉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서치 에즈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분석할 거 다 분석했네. 핵심은 뭐만 잡아야 된다? 일단 두 개 포인트예요. tourism, 기본적으로 over tourism이라는 개념을 위해서는 people과 place의 연관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컴플렉스하다. 딱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 전체 지문의 핵심적인 흐름이 됐네요.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보기 들어갑니다. solution. 해결책입니다. over tourism. 예쁜 게 들어갔네요. 과잉 관광의 해결책이에요. 컴플렉스 보여요. 직관적으로 컴플렉스라는 단어 보여요. 그래서 이 1번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일단 더 보세요. 2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 자, what? 무엇인가? 뭘까? 뭐? popular, 인기 있는 destination, 목적지라고 하면 popular destination 하면 인기 있는 관광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attractive to visitor. 관광객, 즉 방문자에게 뭔가 매력이 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인기 있는 관광지 만들기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tourist attraction. 자,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하면 뭔가 관광 유인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결과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 정도 되시면 되겠네요. 자, winner or loser. 자, 인기 있는 관광지가 과연 승자일까? 패자일까? 뭐에? 과잉 관광에. 무슨 말이야? over tourism은 나왔는데 이게 승자 패자와 관련된 내용인가? 4번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 over tourism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리고 그 앞에 severity. 뭔가 지금 혹독함,
심각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Much worse than imagined. 자, 뭐 우리가 imagine,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야 라는 맥락이 나왔고요. 5번 같은 경우에 about terrorism이라는 맥락이 나왔는데 이거 어때요? Not simple. simple 단순하지 않아. A matter of people and place. 사람과 장소라는 문제처럼 단순하진 않아? 라는 패턴. 결과적으로 복잡해 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솔루션. 해결책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해결책 전혀 없는데? 즉 over tourism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이런 것과 이런 것, 즉 people과 place와 관련된 맥락이다라고 쭉 설명이 이어지다가 however 다음부터 야 근데 그게 말이야 complex, 복잡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가볍게 여러분들 winner, loser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이 심각성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내용은 심플하게 indifference 굉장히 무관심하게 툭툭툭툭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참 복잡해. 그럼 참 복잡해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5번이 정답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2024년도 수능 언어 영역 문제 중에 우리가 오늘 다뤄봤던 문제는요. 전반적인 메인 플로우 아웃을 추려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답을 유도해 나가는 문제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이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메인 아이디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홍보글이나 편집글 같은 경우에는 중반 정도에서 핵심적인 메인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반보다는 초반과 후반을 좀 많이 공략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문제에 따른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시그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비단 메인 플로우 아웃을 잡는 오늘 다루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독해와 관련된 전략이 될 거라는 거. 시그널 중심으로 적당히 스킵하고 적당히 캐치해서 정답을 유도해 나가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쉬운 문제일 때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 두셔야 후반 문제에서 시간에 쪼들림 없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를 하고 나올 거라니까. 자,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 함께 달려오느라 수고하셨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혼자 뛰는데 심심할까봐 제가 옆에서 한번 동참을 해드린 부분이죠. 자, 이런 시간들, 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에 밑받침이, 밑거름이 되었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결전의 그 순간 제 행운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유진아 시험 잘 쳐! Cheer up! Good luck!